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태어난 생일로 보는 본인의 타고난 재물복, 그런 것을 알아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정제라는 것과 편제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만세력만 있으시면 바로바로 대입을 해볼 수 있고, 천간과 지지, 그리고 정제, 편제,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혹은 자축이며 진사오미, 이러한 것들이 뭔지 모르신다면 상단에 링크를 먼저 클릭하시고 이번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팔자에 정제라는 것이 있으면 그분은 꾸준하게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정직하게 하루하루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편제란 것이 본인의 사주에 있다, 그러면 그분은 사업적으로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 때는 정말 크게 벌고 잃을 때는 정말 크게 잃는 그런 식으로 돈의 규모가 좀 큰 그런 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약간 규모가 작은, 하지만 성실하고 꾸준한 돈을 의미하고, 편제는 그릇은 크고 정말 규모는 크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제와 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천간에 정제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돈을 잘 벌게 보이며 또한 재테크에도 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편제가 천간에 있으면 그분은 돈을 잘 벌게 보이며 또한 돈을 잘 쓰는 편이며 그냥 부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지에 정제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성실하게 알뜰살뜰 돈을 잘 모으는 그런 분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직한 회사원, 근면성실한 회사원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지에 편제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돈을 잘 모으기보다는 돈을 잘 굴리는 편이며, 그리고 돈그릇이 크다 보니까 정말 꿈이 좀 커서 쓸 때는 정말 확 쓰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기분파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는 약간 좀 직장인 그런 느낌이고, 편제는 자영업이라든지 사업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제사주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본인의 사주 팔자에 정제라든지 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무제사주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없을 무, 재물제, 재물 없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돈을 못 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재테크적 능력이 약간 좀 부족하다든지, 이 재성은요,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뜻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제사주들은 약간 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치가 조금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극단으로 나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 정말 돈에 관심이 많아서 악착같이 돈을 벌거나, 아니면 돈이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러려니 하시는 그런 성향으로 나뉘어지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팔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재물을 정말 열심히 발품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재물이 없기 때문에 아예 재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장간에, 여러분, 지장간이 무엇이냐면요, 지지 밑에 예를 들면 축토라는 것이 있으면 개신기 뭐 이런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지장간이라 하는데, 만약에 지장간에 재성의 글자가 들어있으면 그런 분들은 알부자가 많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지지가 어떤 글자와, 즉 지장간이 어떤 글자와 합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대운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래도 지장간에 재성 있는 분들은 정말 큰 부자가 많으신데, 특히 알부자, 남들은 알지 못하는, 본인은 항상 돈이 없다 말하지만 알고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재성이 혼잡되어 있다, 재성이 혼잡되어 있단 말은 정제와 편제가 같이 나란히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관없이 정제란 요소와 편제란 요소가 같이 섞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정제 힘이 강한지
편재의 힘이 강한지 그것을 보셔야 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하고, 일단 재성이 혼잡되어 있다 이 말은 만약에 정제만 있으면 정제식으로 살면 되고 편제만 있으면 편제식으로 살면 되는데, 이 정제와 편제가 있으면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은 사업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꿈꾸면서 투잡을 뛴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비를 잘합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약간 좀 불규칙합니다. 수익이 잘 벌릴 땐 잘 벌리지만 안 벌릴 땐 정말 안 벌리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시스템 만들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어디 안정적인 게 없나 그런 식으로 자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은 그 돈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제로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제, 큰 돈에 대한 자꾸 미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마음속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고뇌가 많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제와 편제가 같이 있으면 재성 혼잡,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한쪽은 다른 쪽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성은 결과물을 내는 건데 A라는 결과물을 내면서도 자꾸 B라는 결과물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생이 좀 고달프고 힘든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본인을 좀 지치게 하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재성이 아내를 의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다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본인의 아내에게는 살짝 만족이 안 되는, 소위 말해서 바람둥이 개념 아닌데, 재성 혼잡인 분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보다 좋은 사업체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약간 다른 여자에게 살짝 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 있는 게 재성 혼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성이 투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지에 재성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와 같은 글자가 천간에도 있으면 그것을 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은 천간에도 재성이 있고 지지에도 재성이기 때문에 정말 그 돈이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으며 또한 재물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돈과 관련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도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다신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일간이 있는데 정제라든지 편제라든지 2개 이상 혹은 3개 이상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주에 재성이 너무 많으신 분들을 또 재다신약이라 하거든요. 일간을 기준으로 내가 극하는 사람이 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는 토를 극합니다. 목극토. 이런 식으로 나무가 토를 극하면서 나무가 토로 인해서 영양분을 받을 수 있지만 나무가 토를 극하는 과정에서 나무도 힘이 좀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재성이 많아지면 본인의 힘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 결과 재다신약인 분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때문에 조금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 식신이라는 게 잘 발달해 있고 재성이란 것도 잘 발달했으면 식신생죄로서 본인이 어떤 일을 요리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기술로서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나신 그런 분이 계시고요. 만약에 재성이 잘 발달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관성도 잘 발달했다, 그러면 그분은 재생관이라고 사업체라든지 혹은 본인의 돈으로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성이란 것은 양명지원이라고 사주 팔자에 재성이 아무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간을 기준으로도 재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로 태어나신 분은 알뜰살뜰 돈을 잘 모으시고 본인이 번 돈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모으면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보자면 돈의 통제를 당해서 일평생을 돈을 버는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화일간은 금이라는 것이 재성이 됩니다. 화일간인 분들은 돈을 어떤 식으로 잘 버냐면요, 돈을 벌어도 화려하게 돈을 잘 벌며 큰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대로 보자면 큰 돈을 정말 빨리 쓰고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돈을 잘 쓰기도 합니다. 토일간으로 태어나신 분은 물수가 재물을 의미하는데, 이분들은 큰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치자면 돈을 모으는 시간이 조금 오랫동안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또 물은 가뭄이 들면 증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약간 좀 가난한, 그러니까 삶이 조금 궁핍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물로 태어나신 분은 불이라는 것이 재성이 됩니다. 물과 불은 정말 규모가 크기도 하면 물로 태어나신 분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불은 신기루와 같아서 금방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돈을 잘 버는데 실속이 없는 또 그런 돈을 벌어들이는 게 단식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